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벤처 캐피탈이 앞으로 수익성이 커질 가능성인데요.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 지켜진다면은 벤처 캐피탈이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건데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 있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 조합과 그리고 직접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른데요.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금액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 어디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외부 투자 유치가 그래서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BC 시리즈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한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겠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밑으로 함께 기사를 살펴보자면 여기 함께 보시면은 첨단 바이오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그리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영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도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을 했었었죠. 제 생각에는 이 약속이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중원과도 엮여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아마도 이런 R&D 투자를 통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여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북 지역에 의대 정원을 221명 증원을 배정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정원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살펴보았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주 여러분들, 벤처캐피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보는 구조죠.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서 흑자를 낼 길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나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엑시트할 시간을 점차 줄여 매출액 증대 효과를 나타내겠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 2024년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이퍼 엑셀 투자 사실 부각에 상승했었던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전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검색하시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한 달 전쯤에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이탈을 했었는데요.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5,580원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나 그리고 이탈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이보다 위에 있으니 이제는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2024년 청투사의 호재로 인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는 돌파해야 되는 구간인 7,000원 저항대를 강하고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도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2022년도 6월 부근부터 7,000원 라인을 이탈했었는데, 그 이후 상승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저항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만 터치하면은 아래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7,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